그럼 우리 자산 중에서 첫 번째 유동자산, 그 중에 현금화가 제일 빠른 분류가 당좌자산이죠. 자, 그럼 이 당좌자산에서 자, 항상 전 세계의 101번 계정 과목은 현금 캐시예요. 전부 다 101번이에요. 얘가 그 누가 봐도 제일 현금화가 빠르죠. 근데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 현금만 현금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저와 같이 하는 게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이 자산의 유입은 차변인 거고 자산의 유출은 대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정 과목 가지고 이쪽을 할 건데 지금 자산이죠. 그럼 자산의 유출은 당연히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도 대변에 써줘야 되는 거예요. 유출인데 자산을 줄이지 않고 이걸 줄인 값으로 장부가액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감가상각 100만 원 샀는데 지금까지 60만 원 달아서 40만 원짜리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할 때 자산을 줄여주기 위한 차감적 계정이니까 자산의 자리가 차변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줄여주는 성격을 주기 위해서 대변의 위치를 잡고 있는 거고 정말 대놓고 돈이 나가도 대변에 쓰는 거고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줄여줘서 보여주고 싶어도 대변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정부 보조금을 받았어요. 근데 뭐 상한 의무가 없이 기업의 뭔가의 기계장치 같은 구매 자금을 받은 거면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통장 잔액과 장부상의 잔액은 일치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이다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국고보조금은 내 돈 아니잖아. 내 돈 아닌데 내 재산이 증가된 걸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증가를 재무상태표의 자산의 증가로 안 만들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만들 때에 얘를 보통예금의 차감계정으로 만들어 버리면 잔액 맞추고 얘 금액을 줄여버리는 효과를 만들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산을 줄여주는 성격으로도 사용을 대변 쪽에 보내는 거고 우리 대손충당금, 우리 감가상각 누계 그리고 많이 쓰는 게 국고보조금이고 이건 보통예금 잔액 낮추려고 보통예금 거 만든 거고 이 돈 가지고 다른 걸로 받았으면 그거랑 관계되는 계정으로 차항 계정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자산이니까 차변 대변 위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볼게요. 자, 그럼 우리 현금이라 말하는 건 첫 번째 통화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주화나 지폐를 우리는 통화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우리 통화 대용 증권, 증권이라는 것 권리가 있는 증서를 증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권리가 있는 증서 중에서 통화 대용, 대용은 용도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것. 그럼 통화를 대신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증서가 자기압 수표예요. 자, 자기압 수표 죄송해요. 수표라는 제도가 있는데, 자, 우리 수표 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정확하게 다시 잡을게요. 자, 여러분들 통장에서 은행에서 여러분 보통 예금 통장 한 번쯤은 만들었거나 쓰고 계시죠?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가는 방식은 어떤 방법들이 있죠? 여러분이 돈을 현금을 찾아가려면 여러분이 은행을 가거나 아니면 체크카드 가지고 돈을 빼거나 그죠? 일반적으로는 그 두 가지를 쓰죠. 근데 수표 제도는 뭐냐면 그 수표로 그 통장에 돈을 빼갈 수 있는 거예요. 수표 제도는 통장에서 돈을 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압 수표는 은행이 자기가 돈 받으면서 내 통장에 넣어둘 테니까 너가 내 통장에서 어디서든 돈 찾아가라고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자기압 수표예요. 은행이 자기 앞으로. 그럼 당좌 수표는 뭐냐면 제가 당좌 수표를 발행해 주죠. 그러면 수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행 가서 제 당좌 예금口座에서 그걸로 돈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은행 가는데 보통 예금 통장에 돈 없고 당좌 예금口座에만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행 앞에서 직원 앞에서 내가 써서 내가 그냥 돈 인출해 가는 거예요. 그게 수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발행한 거면 나는 그냥 현금무료하고 취급을 하는 거고
내가 발행하면 다른 사람이 내 구자에서 돈을 찾아갈 거잖아요. 내가 이체해 준 거랑 똑같은 효과인 거예요. 내가 이체해 주냐, 제가 돈을 빼갈 거냐, 이게 차이가 수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린 지금 여기에서 그럼 타인 발행 단자 수표는 내 입장에서는 그냥 현금으로 돈을 가져가는 거고, 그럼 타인 발행 수표를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동전 발행 수표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발행한 거는 나는 나의 당좌 예금 구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나는 그냥 자기가 수표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현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게요. 우리 지금 이 책에 보시면 뭐 송금 수표도 있고 가계 수표도 있고 있는데, 수표는 원칙적으로는 현금이에요. 현금인데 내가 발행한 수표는 내 당좌 예금 구자에서 이체해주기 귀찮아서 종이에 써서 준 거예요. 그냥 막 표현으로. 그래서 당좌 예금에서 이체해 준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발행한 거는 당좌 예금인 거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우리는 현금이다라고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외에 지금 현재 배당금 지급 통지표라든지 우편한 증서는 현실적으로는 잘 안 써요. 지금 현재는. 옛날에는 썼어요. 저도 어릴 때 우편한 증서 받은 적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잘 안 쓰고, 배당금도 자기 증권 구자로 돈 보내주지 배당금 지급 통지서를 주주총회할 때 입구 앞에서 나눠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얘는 지금 현재는 잘 안 쓰는 건데, 이론상으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만기가 도래한 국공채 사채 이자표는 대한민국 모든 은행에서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금이다라고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당좌 예금하고 당좌 차월 제도를 좀 볼게요. 당좌 차월의 차월은 우리 차입금 할 때 차자예요. 돈을 이제 빌리는 제도인데, 당좌 차월 제도는 마이너스 통장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통장. 자, 제가 예를 가지고 좀 볼게요. 자, 당좌 예금에 지금 현재 잔액이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100만 원 가지고 썼을 때에 이제 회계 처리하고 결산 때 정리하는 거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자, 죄송해요. 잔액이 이만큼인데, 첫 번째 우리가 원재료 120만 원치를 사면서, 자, 우리가 당장 수표를 발행해 줬다라고 볼게요. 우리가 수표 발행해 줬는데 내 잔액이 1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있는 100만 원만 꺼내주는 게 아니라 120만 원이 없으면 지급 거절을 해버리고, 그러면 제가 제 수표는 부도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마이너스가 되도록 해서라도 돈을 일단 지급해 주도록 우리가 제도를 만든 게 당좌 차월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좌 차월 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빼주겠죠. 간지러운 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첫 번째 회계 처리하는 거는 대면에 당좌 예금이라고 해서 이 장부상의 잔액을 줄이는데, 자, 100만 원을 줄이고 나머지를 단기 차입금 20만 원이다. 그리고 자, 제가 A라고 쓰는 건 거래처를 써둘 거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렇게 분개를 해두는 게 지금 현재 트렌드예요. 트렌드. 자, 그런데 자, 두 번째를 보면 원재료 120만 원치 사고 대면에 당좌 예금 100만 원이다. 줄이고 이 20만 원을 당좌 차월이다. 자, 얘도 유동부채예요. 유동부채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이렇게 처리를 해두면 이거는 결산일날 잔액의 변동이 없다면 당좌 차월
20만 원 이렇게 수정 분계를 해줄 거란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는 단기 차입금으로 만드는 거야. 단기 차입금으로. 자, 그런데 자, 이게 세 번째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이렇게 쓰죠. 그냥 장부에 마이너스 20만 원이도록 뒀다가 그럼 얘는 차변 계정인데 대변에 많이 썼으니까 시산표에는 마이너스 20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결산일날 우리 차변에 당좌예금 20만 원 단기 차입금 20만 원 이렇게 결산일날 결국은 뒤집어 줄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얘네들 전부 다 단기 차입금 될 거란 이야기죠. 그죠? 그럼 결산 때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 전표에 나왔을 때는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당좌 차월 계정 과목 쓰래. 그럼 얘 쓰면서 거래처 쓰는 거 아니면 돼요. 결산 문제에 나왔어요. 결산 문제 나왔으면 당좌 차월을 쓰면 뒤집어 주면 되고 얘 잔액 받는데 잔액이 학교장애산표의 잔액이 마이너스 20만 원이면 마이너스 된 만큼 차변에 써주면 제로가 되겠죠. 만들어 놓고 그 금액만큼 단기 차입금이라고 뒤집으면 돼요. 자, 당좌 차월을 왜 단기 차입금인 유동부채로 잡냐면 당좌 거래는 매년 갱신 계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비유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유동부채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 결산일날 이 분계가 김결산일날 이 분계가 우리 시산표에 잔액이 마이너스 20만 원 있는 거를 이렇게 뒤집는 거죠. 근데 당좌 예금으로도 나오긴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게 그 아래 있는 보통 예금 잔액 마이너스로 많이 넣어놓고 마이너스 통장 계약해뒀다라고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시산표 가면 차변에 마이너스 보통 예금 얼마 있을 거예요. 그 금액만큼 차변에 써주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으로 다 전환시켜 버리면 돼요. 이게 우리 결산할 때에 무슨 이유인지 종종 나오니까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에 현금성 자산이라고 적혀 있죠. 자,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기준점이 취득일이라는 글자가 제일 중요해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는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라 그러죠. 우리 책에서도 친절하게 결산일로부터가 아니라고 적혀 있어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도래된다라고 하면 틀린 거고 우리는 취득이라는 건 자, 개념 이렇게 잡으세요. 회계상의 취득은 샀다가 아니에요. 내 장부에 썼다는 거예요. 장부에 쓴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얘를 이 앞에 현금이라고 말했던 형태로 변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금성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거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표현이 우리가 그걸 현금화 시키는데 큰 거래 비용이 들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금액의 차이가 유동성이 너무 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좀 가지고 있는데 얘가 오르고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3개월 이내 팔 목적으로 샀다는 단기 매매 증권 얘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이다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 얘는 유동성이 변동이 크죠. 그럼 걔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책에는 안 적혀 있는데 사용의 제한이 있으면 안 돼요. 사용의 제한이 있으면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의 제한이 없이 가야 되지. 자, 대표적인 현금성 자산 계정 과목이 당좌 예금하고 보통 예금이에요. 우리 보통 예금하고 당좌 예금 했을 때 당좌 예금이 왜 번호가 빠르냐면 보통 예금은 이체하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 은행 찾아가야 되잖아. 특히 내가 현금화 시키려면 은행 가서 돈을 빼야 되죠.
그런데 당좌예금은 그 행동 안 하고 수표만 써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좌예금이 더 유동성이 빠른 걸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뭐 현금성 자산이 있는 것까지 좀 봤고,